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계속 지구온난화 관련, 환경 관련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결국 CO2 관련해가지고 퓨처,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렇게 좀 나온표,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 그대로인데요. 지금 보면 여기 왼쪽에 지금 ppm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CO2, 이게 인도면 2100년도 가면, 만약 현재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, P는 이제 생산량인데요. 증가율. 만약에 1년에 2%씩 증가되면 이렇게 올라갑니다, 이게. 급격하게 비례적으로 올라갑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2010분, 2026에 있잖아요. 여기 있잖아요. 지금 400이 넘는다는 얘기죠, 지금요. ppm이요. 350 가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원시지구는 약 300 ppm, 330 ppm이 있다 그러고요. 자, 이거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럼 만약에 현재 1990년도에 나오는 레벨 그대로만 유지하더라도 계속 쌓이잖아요. 그래도 비례적으로 나갑니다. 이것도 안 되겠죠. 이것도 안 됩니다. 금방 500까지 갑니다. 큰일 나겠죠. 자, 그러면 줄여보자. 어떻게? 연간 2%씩 줄여보자. 그래도 여기에 살짝 이렇게 올라갑니다. 연간 2% 줄였을 때. 이렇게. 2%씩 계속 줄여나가면 400에서 밑에까지 가죠. 자, 그 다음에 지금 당장 0으로 이거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? 그렇게 줄여야지만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선진국에서는 교토 의정서에서 5%를 줄이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90년 기준에 가지고.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. 2020년에 1990년 기준 25% 삭감을 결정해서 2009년 했는데 교토 의정서 일본은 1990년 6% 결정했는데 그러나 2007년도에 증가됐다.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좀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전 세계적으로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CO2를 빨리 캡처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쪽으로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탄소 중립이라는 게 좀 이제 다양스럽습니다. 탄소 중립이란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. 이게 이제 결국은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흡수 재료가 되는 걸 말하는 건데 결국 식물의 성장 과정에서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량. 그 식물이 있으면 나무 같은 게 지금 광합성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이렇게 내뱉으니까 결국은 제로제로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바이오매스 에너지, 그러니까 나무 같은 거, 나무 연료, 나무 연료는 결국 연료는 CO2가 안 나오는 거다. 왜? 이 자라는 동안 나무가 자라는 동안 CO2를 먹었을 거 아닙니까? CO2를 먹고 이걸 나중에 불을 떼가지고 CO2가 나오니까 들어간 건 제로제로지 아니냐. 이게 뉴트럴. 그래서 현재 나무 연료는 바이오매스죠. 바이오매스는 CO2가 안 나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줍니다. 도쿄 의정서에서 그렇게 얘기됐고요. 화석연료는 지금 뭡니까? 화석연료는 지금 석유, 석탄, 천연가스인데 이들이 지금 어 그럼 얘들은 뭐냐? 수백만 년 전에 벌써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현재 CO2가 문제되는 게 최근 100년, 200년 사이 그밖에 최근이잖아요. 최근인데 이게 수백만 년 전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때도 CO2를 먹었겠지만 그때 CO2 먹은 것은 최근 개념, 최근에 몇 년간 100년 정도 그 근방에 먹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화석연료는 플러스가 된다 이거죠. 플러스로 봅니다. 그래서 현재 그러니까 최근 100년 이내니까 나무연료 같은 것은 해봐야 수령이 얼마 안 되니까요. 걔들은 제로로 보고 옛날 화석연료는 플러스였습니까? 그런 개념으로 좀 계산이 되고 있다. 이제 화석연료입니다. 근데 실제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바이오매스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보시면 연소이한 이산화탄소 발생을 보시면요. 석탄이 제일 많습니다. 3.94kg, 석유가 3.6이 나오고요. 천연가스가 2.15kg, 플라스틱 같은 게 3.6. 자, 나무 종이 낙엽은 1kg밖에 안 됩니다. 결국 뭐냐면 바이오매스를 떼면 얘들은 이제 한 10년 전, 5, 60년 전에 먹은 CO2를 다시 뱉는 거라서 제로로 계산했고, 실제로 떼더라도 1kg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안 떼면 좋겠지만, 그래서 1kg밖에 안 나오니까 이걸 연료로 사용하면 얘들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. 예, 그런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러면 결국 나무를 떼면 왜 CO2가 나오냐? 이건 뭡니까? 우리 화석연료를 떼면 결국 나무들이 들어가서 석탄, 석유가 되는데 결국은 나무입니다. 나무인데 나무하고 저기 CO2하고 뭔 얘기냐 이거죠. 왜 나무를 떼면 탄소가 나올까요? 석탄을 떼면 왜 탄소가 나올까요? 석탄, 석유, 화석연료, 나무도 마찬가지로 이 광합성 때문에 그렇죠. 광합성 보시면 결국 이제 나뭇잎이 보시면 나뭇잎에서 CO2를 먹고요. 나뭇잎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머지 그림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태양빛이 있고요. 광합성이 일어나는 게 태양빛이 있고 나뭇잎이 있고 뿌리가 있고요. 뿌리에서 물을 먹죠. H2O. 그러니까 햇빛 더하기 여기 보시면 햇빛 더하기 CO2 더하기 물 더하기 빛. 물은 뿌리에서 나오고요. CO2는 공기 중에 CO2가 있고요. 햇빛 더하면 여기 들어가면 뭘 만드냐면 그러니까 광합성에서 얘가 결국 에,
그 포도당을 만들어요. 포도당을 만듭니다. 결국 나무도 광합성하는 이유가 장생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 거잖아요. 나무 미생물인데 이게 뭡니까 우리 무생물인데 그런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안 하겠죠. 얘들은 그 본능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니까. 그래서 이걸 CO2를 먹고 물 먹고 비치면 포도당 자기 연료 이제 자기 뭡니까 저게 이제 자라는 영양분입니다. 영양분. 그래서 이산화탄소 고정 역할을 하는 게 포도당이다. 포도당 분자식 보시면 요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죠. 포도당 분자식 한번 외워두시면 상식적으로 좀 초액 적으시고요. 포도당 분자식 초 6, 12, 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초 6, 12, 6. 자, 그래서 만약에 포도당이 이제 이게 너무 이제 우리 주위에 우리 링거 아시죠? 몸이 좀 몸살 나면 이제 병원에 갑니다. 링거를 맞는데 링거 맞을 때 가서 이제 그 간호사분한테 이럴 때 그 포도당을 놔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말고 초 62육 그럼 깜짝 놀라죠. 왜 초 62육 보신 적이 없어요. 화학식으로 이렇게 어려운 화학식을 배웠냐? 이게 뭡니까? 포도당입니다. 그럼 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공짜로 줄 수도 있다. 농담입니다. 그래서 포도당 이걸 결국 이게 뭡니까? 나무에 들어가서 그 안에 연료로 쌓입니다. 결국 이렇게 초 62은 불을 떼면 어떡해요? 나무를 떼면 또 석탄 돼가지고 화석연료 떼면 결국 수소나 산소는 그냥 공기 중에 나오지만 이 탄소 얘가 결국 CO2로 빠지는 CO2 탓이 나오는 거죠. 예,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나무나 석탄, 석유를 떼면 CO2가 나오는 이유 포도당 때문에 그렇다. 광합성 때문에 그렇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광합성 이렇게 돼서 하는 그림이 나오고요. 자, 근데 호흡하는 거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보시겠습니다. 보시면요. 나무도요, 호흡을 합니다. 사람과 똑같습니다. 호흡하면 나무도 광합성 하면 이산화탄소 먹고 산소를 빼지만 호흡하면 다시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뺍니다. 그 밤에는 이거 광합성 못하니까 이산화탄소밖에 안 납니다.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 침대 옆에다가 나무를 갖다 놓으시면요 이산화탄소 나옵니다. 침대 옆에 나무를 막 갖다 놓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. 밤에요. 자, 낮에는 뭡니까? 낮에는 이제 햇빛이 비면 광합성 하는데 결국 광합성에 나오는 산소량이 얘가 CO2량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는 도움이 되는 겁니다. 비록 밤에는 좀 나오더라도 낮에는 이산탄소를 더 많이 먹고 산소를 더 많이 발생하니까 밤에 호흡하는 양보다 훨씬 낫다는 거. 그래서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화목 보일러 아시죠? 이게 상당히 바이오매스니까 나무를 떼는 보일러는 결국 우리 지구 온난화 방지하는 데 많은 도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대리점에 있는 걸 좀 찍어봤는데 보시면 이제 옛날 거면 좀 오래됐습니다. 25평이 150만 원 이렇게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히트 펌프라 해가지고 뭐냐면 이겁니다. 저기 CO2가 왜 CO2가 지구 온난화 물질인가 이런 데 개념인데요. 요거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을 좀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